화요일 공식 코너 김종대 의원님의 특종 대방출 오늘 한번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래도 네. 예, 아무래도 준비된 주제보다도 네. 그 지금 해외 상황이 음. 아주 엄중해서 좀 그 주제를 좋습니다.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정말 이 국가가 자칫하면 절단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안보 상황 관리가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 북한군이 러시아로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는 다 달라요. 뭐 크루쿠스라는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이동 네. 중이다는 얘기도 있고 바로 투입될 거다 아니다 노동 인력이나 기술 인력에 가깝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어떤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북한군이 크루쿠스에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현지 지형이라든가 임무 숙달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준비 과정이 없이 그냥 마구 내몰린다? 이거 지금 얼마나 훈련을 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아직 이동 중인 거라고. 거기에다가 추가 병력이 또 증파된다면은 이 부대를 어떻게 편성할 거냐. 그다음에 러시아군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담당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부터 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 또 뭐 우크라이나에 파견단을 보낸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러시아하고 외교는 다 생략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큰일이라면 외교에 러시아의 특사나 밀사라도 보내가지고 멱살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진위 여부는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건지 한국하고 관계 끊을 건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들리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는데 윤 대통령 신이 났습니다. 지금 나토의 사무총장 리터 사무총장하고도 어제 통화했다. 오늘은 폰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도 네.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뻥뻥 질러댄다. 즉 다시 말하면 세계 여론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걸 본인이 다 그냥 완전히 주도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28일이 오늘인가? 네, 오늘이면 어제죠, 어제. 오늘 29일.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대표로 해서 우리 대표단을 지금 나토 유럽 협조 회의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홍장원이 누굽니까? 김태효하고 마포고등학교 4년 선후배지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으로 2명의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2명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그때 어쩐 일인지 수사 대상에 오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블랙요원 출신이고 그래서 영국에 나중에 공사로 가 있다가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1차장으로 영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이 지난 18일 날 이 문제를 그냥 치고 나오고 완전히 독주 체제를 갖추자 국방부나 외교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김태효 차장이 들고 나와가지고 입장 발표를 했다고. 둘 다 직함이 1차장이야. 한 명은 국정원이고 한 명은 안보실이지. 그러면 난 이게 라인업이 돼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이 정부에서 떠드는 사람은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거를 정부 입장으로 확정을 하려면 국방부 외교부가 동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군사 정보에 관한 주무부처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네. 또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무단으로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첨단 신뢰할 만한 정보 소스인 연합 정보 자산. 그다음에 한반도 정보 판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정보 판단을 못한 거를 정부 입장으로 NSC에서 발표를 해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며칠간 입장 발표가 없다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네.
그건 정부가 발표한 거니까 우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단 말이야. 이건 뭔 소리야? 갔다는겨 안 갔다는겨.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주력 정예 특수부대가 갔다면 이건 한반도 세력 균형이나 군사 대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부 입장이 나와야 돼.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 안보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서 어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는데 네. 미국이 한국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긴밀히 소통하기로 됐다. 이제서야 대통령의 저 뭐 이렇게 뻥뻥 질러대는 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막 국제 전화하고 뭐 통화하고 요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25분 늦게 나온 것도 그 뭐라더라? 네, 외국의 그 통화 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뭔가 알리는 수단이 되는 거야. 봐. 내가 이런 국가 안보 사안에 바쁘느라고 대표하고 면담도 늦게 나가자. 이런 것들 외부로 막 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계 여론을 주도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크루크스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는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이 크루크스 침공을 반대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지하지 않아요. 나토도 지지하지 않고. 네. 니네 영토나 잘 지키라 그랬지 언제 러시아까지 쳐들어가라 그랬어. 방어만 해라.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원한 네. 거지. 근데 러시아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 서울시 면적 2배를 점령했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설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최정예군을 넣었어. 공증 강습 여단, 그 파리 여단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토가 보면 황당한 거야 이게. 근데 젤렌스키는 이게 이기는 길이다 승리 구상이라 그래가지고 9월에 그 유엔 총회 가서 설명하니까 아무도 그 말에 박수 치지 않아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장거리 미사일 300km 미사일이 필요하니까 그거 사용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no 안 되지. 이런 침략 전쟁은 지지한 적이 없지.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크루크스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only one 한국밖에 없는 거야. 아,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이렇게 방향인 귀결이 거죠.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면은 북한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러시아가 교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 살상무기 지원은 생각하지도 마셔. 그러면 러시아하고 이제 교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한반도 안보에 감당이 한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네. 김대중 칼럼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에서 5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도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본인도 죽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맞아요. 예, 모르는데 예측이 안 되죠. 그 아이가 그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도록 주변이 관리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도 해요. 예 오늘 오. 아니, 저하고 인터뷰에서 오늘 그 취재 편이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되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다 뽑아 먹었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네. 얘기를 인터뷰를 뭐 상세히 해서 들은 얘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네. 장관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걸 인지도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가 3차 대선의 문을 여는 그 역할을 그것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네.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탐대실이라는 표현도 제가 보기엔 부적합한 것 같고 그런 선택을 하는 길로 간다면
이건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도 남을 지경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정권이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단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판단만 하더라도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이 굳이 이 정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라고는 안 그랬고 살상 무기. 살상 대량 무기, 살상 무기는 공격용 핵무기를 무기. 핵무기를 네. 죄송합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살상 무기. 예, 살상 무기 아니 지원. 그럼 저는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이렇게 그 궁금한 부분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요구하는 수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율 없이 지금 이런 발언이라든가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미국은 엄청 좋아하죠. 자기네 네.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까지의 분위기였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선, 네, 그런 전선. 네. 제3의 전선이 열렸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경악을 한 거지. 상황이, 그럼 미국도 예. 지원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전을 원하던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에서 피로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2천억 달러 썼습니다. 전비 지원에. 그런데다가 지금 저기 전 세계 공급망의 위기 이런 것들이 초래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가자 지구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저기 전쟁이 가자 지구도 미국이 제발 휴전 협상 좀 해. 종전 좀 해. 그런데 이스라엘 말 안 듣고 레바논 쳐들어갔어요. 네. 여기에다가도 이제 저기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 협상을 하자. 사실은 말 밖으로는 못 꺼내지만은 미국은 현 위치에서 전쟁이 일단은 종식은 안 되더라도 안정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내가 집권하면 다 끝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과 희생을 막자고 논의하는 이 와중에 말 안 듣는 두 명이 확전을 했어요. 종전은 싫다. 확전으로 가겠다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그 장단에 춤을 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확전의 논리에 어떤 우리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입장 안 내는 이런 거 러시아를 제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조차도 저 한국 대통령 왜 저러냐 이렇게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한국의 저기 국내 어떤 언론도 안 쓰는 기사를 일본에서 썼는데 네. 마이니치 보도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다가 대한민국의 군사 거점을 마련하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왜 만드냐? 폴란드에 무기 수출해야 되잖아. 지금 명태균 씨가 K 방산에도 관심이 많아요. 창원 산업단지가 K방산 단지예요. 맞습니다. 네, 원자력 K 그러니까 발전 이 얘기가 창원 산단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은 작년에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이 나서 저렇게 떠드는 이면에는 무기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입 밖에 낸 게 김태효예요. 세종연구소 가서 강연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분열돼 있고 갈라졌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 무기 더 팔아 좋다는 말을 했잖아. 거기서 이게 다 그냥 외신에도 다 나갔고 이런 천박한 인식들로 국가 안보를 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는 상황에서 저기 지금 뭔가에 그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전쟁을 이렇게 뭐에 이렇게 신이 났는지 하여간 네. 앞질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저기 확전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다. 아니 근데 그 확전의 편에 서서 얻을 국익이라는 게 무엇이며 아까 말했잖아 무기 많이 그러니까 팔아먹고. 아니 무기 아니 한반도로 화약고를 많이 만드는 판에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서 그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김대중 칼럼이 황당무계한 지금 인식인 한국이 거죠. K방산 이렇게 저 첨단 무기로 세계 자랑하는 거는 다 우리 방위하자고 만든 거지. 남의 언제- 나라 뭘 언제 팔아- 거기로 보내서 써먹자고 써먹자고. 국민이 세금 내냐. 이랬어. 그러니까 오늘 그 칼럼이
웬만한 진보 평화주의자 칼럼을 뺨쳐요. 네. 요새 조중동 꼭 칼럼이 읽어봐야겠네요. 그 네. 민주당 성명인 줄 안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부터 국가안보 위기 문제까지 다루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맞춰야 되는데 정말 마음 한켠이 씁쓸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바깥의 위기, 사실 어떻게 보면 바깥의 위기뿐만이 아니고 내부의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안보의 위기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네. 언제부터인가 이게 지금 수출이 안 된다, 성장률이 0.1%로 꺾였다, 물가가 오른다, 의료가 대란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국내외 산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 이상한 습관이 생긴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신속히 모여서 어떻게 해결 방향을 낼 거냐, 이런 데 익숙한 게 아니라 뭐가 뭐 터지고 뭐 도전이 있고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런 식의 저 공론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국가의 그 안위가 정말로 소중하고 국민들이 민생과 민권이 소중하다면은 어떤 그 정치 지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훌륭한 인재 인류를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솔루션으로 우리 국가의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대통령은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책임자를 찾아서 색출하고 또는 자기 위신 높이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버리니까 네. 촉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된 거예요. 이러는 나라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보면은 국가가 이상하게 운영되는 거야.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그 저기 뭐냐 그 불경에도 나오지만 독화살을 내가 맞았어. 그러면 독화살을 일단 빼내고 어떤 약을 쓰는가가 중요하지.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든 화살로 날려보낸 거야. 이거 따지고 있으니까 화살은 베껴 있는데 죽죠. 예. 지금 내가 예. 보기에 정치 권력이 그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이야. 언제부턴가 그래. 이게 뭘 언제부터예요? 윤석열 정권 이후가 더 심해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저 명태균 씨도 중증 말기암 환자들만 자기를 찾아온다. 당선이 잘 못 되고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예, 그리고 국민들 사는데 이런 거에 큰 관심 별로 없는 것이고, 그 후과는 또 결국 국민들이 다 같이 치러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외교안보 문제 같은 거 얘기하면 동접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그 평화로운 평화가 전제가 돼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네. 평화가 해쳐지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폐허가 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정말 네. 국민들께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